국어 6학년 국어입니다. 아유, 우리 평가 문제집은 끝났는데 국어는 아직 좀 남았어요. 평가 문제집을 끝나도 영어 자율학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도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도현이가 글을 씁니다. 그러면 누가 읽었으면 좋겠나요? 불량식품을 먹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도현이는 이제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현이가 글에 쓰려는 주장이 바로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 이거였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하는 글을 씁니다. 그거를 먹었을 때 막 아프거나 막 하니까 안 좋은 거를 너무 잘 알아서 불량식품을 먹으면 아플 수도 있다.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아우, 선생님도 좀 주의해서 아이들에게 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그게. 자, 나는요 글 가를 위에 있는 거를 고쳐 쓴 거예요. 가를 고쳐 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목도 바꿨고요. 제목이 너무 알맞지 않았어. 그 다음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했고요. 그 다음 호응에 맞게 고쳐 쓰고 했는데요. 주제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주제는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뭐예요? 적절하지 않은 낱말이나 틀린 문장이 없으면 있는 사람의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잘 알맞게 고쳤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가를 읽어보면은 뭔 내용이지? 이게 뭔 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6번 볼게요. 이 글을 읽어봤을 때 글 수준에서 고쳤을 말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추가해보고 뭐 이런 거였는데 형준이는 왜 틀렸냐? 이거는 문단 수준이었어요. 문단의 순서를 바꾸고 글이라는 전체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단 수준에서 바꾸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면 문단 2에서 필요 없는 문장은 뭐였냐면은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어린이만이 아니다. 자, 이거는 중심 문장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이거 어울리는 중심 문장은 뭐예요? 우리말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요 문장과 중심 문장으로 요거를 뒷받침 문장들과 어울리는 요 중심 문장이 좀 어색한 거죠, 사실은. 뒤에 내용을 봐봐.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친구 관계랑은 뒤에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이 중심 문장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중심 문장을 알맞게 바꿔 써야 합니다. 자, 고쳐 써야 하는 문장이 아닌 거는 3번이래요. 그래가지고 문장 호응이 잘 이루어져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운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알맞은 문장이었고요. 10번으로 가보면 가에 추가할 낱말은요. 원활하다라는 게 뭐냐면 대화를 원활하게 한다. 막힘이 없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죠. 주제죠, 여기서. 그래서 이거 11번과 관련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다 보면 거의 끝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동물 실험을 당장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까닭이 그 사람과 동물 두 가지의 몸은 차이가 크다. 그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요. 자, 왜 어렵냐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울리는 제목은 동물의 희생,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진 제목을 쓰고요. 글가는 동물 실험을 없애도 괜찮을까?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동물 실험을 지금 당장 없애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네요. 자, 동물과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요. 가의 주장이죠. 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준에서 점검해야 되나 이런 거는 이제 문단, 중심 내용, 뒷받침 문장 뭐 이런 거는요. 문단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를 가볼게요. 우리 이번에 조금 많이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글을 고쳐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필요한 내용을 더 자세히 쓰고 내용이 풍부한 글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을 써야 돼요. 길어진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됩니다. 길어도 좋은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지나치게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고쳐 쓰려면 끊으면 돼. 중간에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끊고 마침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장으로만 끊어도 읽는 사람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은요. 동물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나왔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자료. 그러니까 화장품 개발은 사실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동물 실험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미용을 위한 거는 그치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쓴 글을 어떤 수준에서 점검하나 글 수준에서 지금은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 글 내용 하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 그리고 읽는 사람을 고려했는지 이런 거는 글 수준에서 고려할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범위를 좀 많이 정하긴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영화 감상문에 쓸 내용을 보면은 줄거리나 인물의 성격 뭐 다 되는데 모든 등장 인물의 이름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착 글로 쓸 때 거기에 누구누구 나오고 누구누구 나오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쓸 필요가 없고요. 자, 독서, 감상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줄거리 요약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제목은 무조건 짧게? 아닙니다. 제목을 좀 길게 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 자신의 소감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길이가 길다. 근데 뭐 너무 길어도 안 되죠. 제목이니까. 근데 무조건 짧게는 아니에요. 자, 경험한 내용을 이제 영화로 만든대요. 자, 일단 근데 경험한 거 모든 것을 그냥 쭉 영화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감명이 깊었던 나의 경험들을 딱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나의 여행에서 여행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신이 쌓아온 생각의 성을 벗어나는 거. 내가 여행 가기 전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생각들을 막 쌓아놓게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나의 여행에서 어떤 여행을 해야 한다고 했냐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서로 공정한 여행을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행동은요, 여행하는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4번으로 가서는 자신이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정해보자. 지리산, 굉장히 좀 높다고 합니다. 꼭대기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중학생이 되기 전에 지리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사실 선생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리산도 가보고 싶다. 자, 여행 가고 싶은 곳 자료를 찾아 도서관에 있는 책이나 누리집에 있는 사진 자료, 지역 소개 자료 따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행 계획서를 쓸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생각을 했는데 미연이는 틀렸어요. 식비만 대충 어머나 이래가지고 되겠어? 말도 안 돼.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두 쪽 남았는데 두 쪽 더 할게요.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대한민국이 되자. 자, 어떤 아이가 벨기에 입양이 됐대요. 근데 그곳은 이제 딱 이제 미국인처럼 백인들이 사는 그런 데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딱 외모가 다르잖아.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 피부 색깔 꿀색. 근데 똥색이라고 안 하고 꿀색이라고 했으니까. 자, 융을 입양한 가족과 피부색이 달라서 그렇다. 그 다음에 한국에 친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립죠. 자신을 진짜 낳아준 친부모가 누군지 너무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있는 내용은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썼습니다. 여기 글에 보면 영화 속 내용과 비슷한 글쓴이의 경험. 뭔가 비슷한 경험, 완전히 자기가 입양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거. 그 다음에 문단 4번과 관련 있는 것은 라예요.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책이나 다른 영화가 또 떠오른 거예요.
다른 영화. 그죠? 책이나 다른 영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글쓴이가 영화를 본 뒤에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한다. 이런 것을 깨닫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잘 맞지 못한 친구는 진원인데요. 영화 제목과 똑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영화 제목과 똑같은 제목도 아니었고요. 그 영화 제목을 보고 깨달은 점, 영화를 보고 깨달은 점을 제목으로 썼어요. 자,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으로는요. 줄거리도 쓰고 어떻게 보게 됐나도 쓰고 고를 때 이거를 왜 골랐는지 그런 것도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자신의 경험도 쓰는데 시나 만화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써도 괜찮거든. 여기 쓸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도 돼요.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100점 공부법에 보면은 영화를 보게 된 까닭, 동기를 씁니다. 숙제를 해야 돼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아니 그냥 뭐 영화를 고를 때 사실은 뭐 시간도 좀 있고 보고 싶어서 보잖아요. 근데 왜 이 영화를 골랐나? 영화는 많으니까 고르는 이유, 그런 동기,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상문 전체 내용이 잘 드러나거나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제목을 쓰는 거예요. 주제에 맞게끔 제목을 쓰면 되겠죠. 전체적인 느낌이나 주제도 쓰는 게 좋겠어요. 자, 수고했어요. 짧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안녕.